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AI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뭐 다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카카오에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로이드, 네, 이런 외부 커뮤니티에서는 정민우 이렇게 실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재홍님께서 너무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살짝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스포일러를 하나 말씀드리면 내용이나 결론이 굉장히 비슷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내용이 공감 가고 아마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미리 스포일러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프로덕션 머신러닝 팀에서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머신러닝 팀이란 뭐죠? 프로덕션 머신러닝? 그냥 머신러닝 팀도 아니고 프로덕션 머신러닝 팀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품을 만들고 뭐 서비스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머신러닝 팀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때로는 뭐 AI 서비스 팀, 뭐 ML 엔지니어링 팀,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이름을 불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희 그냥 이렇게 정말 순수한 연구나 논문 연구를 위한 팀이 아니라 보통 많은 회사들이 그렇겠죠. 스타트업이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목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또는 연구를 하는 그런 팀을 프로덕션 ML 팀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오랫동안 팀장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공유 드립니다라는 자리라기보다 그동안 제가 여러 머신러닝 팀을 좀 거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회고 겸 어떤 팀이 좋은 머신러닝 팀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제로 세 개의 머신러닝 팀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겪어왔던 얘기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이제 조금 재밌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발표할까 해서 뭔가 페르소나를 좀 제가 이제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니틴,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죠. 그냥 일반 팀원인 니틴이 있고, 그러니까 테크 리드인 리가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매니저인 브렌트, 이 세 명의 페르소나로 제가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니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M사, 네, M사로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M사라는 곳에서 코어 랭킹 팀에서 대규모 엄청 큰 검색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큰 시스템이잖아요. 굉장히 뭐 그냥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하나의 거대한 머신러닝 시스템인데, 이런 대규모 서비스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각각의 팀들이 정말 스페셜리스트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팀 안에서 비슷한 직군으로 모인 그런 팀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호흡의 프로덕트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니팅 같은 경우는 팀원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주제인 뭐 팀장의 일, 팀장이나 뭐 리더의 그런 관점보다는 팀원으로서 좋은 머신러닝 팀은 팀원으로서 내가 어떤 좋은 머신러닝 피처를 개발하고 팀원으로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되게 조금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리고 리 같은 경우는 이제 A사에서 독립적인 이제 조금 마찬가지로 큰 규모지만 이 R&D 팀은 굉장히 동떨어진 현재 시스템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팀이고, 그래서 소규모로 약간 TF처럼 모여진 그런 팀입니다. 당연히 약간 독립적인 피처를 개발하다 보니까 하나의 직군이라기보단 서로 다른 직군, 엔지니어도 있고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뭐 기획자도 있고 UX 리서처도 있고,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에 속한 테크 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크 리드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관심이 가장 많이 있죠. 그리고 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K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어, 저를 저를 약간 투영한 그런 페르소나인데, 지금 현재 연구와 서비스를 함께하는 그런 조직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은 연구보다는 개발을 하는 개발팀이 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제품 개발 사이클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그런 개발팀입니다. 매니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의 성장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페르소나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틴의 얘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니틴은 검색과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어요. PhD를 마치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검색 엔진 그룹 1000명이 넘는 이런 대규모 조직이고, 전 세계에 많은 엔지니어 그 오피스가 퍼져 있는 이런 조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 랭킹 팀은 검색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팀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로 이루어진 비슷한 검색, 자연언어 처리라는 그런 주제나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팀 미팅도 하고, 매니저와 아까 원온원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위클리 원온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업무의 진행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팀의 목표는 사실 너무 명확합니다. 검색 엔진이잖아요. 검색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럼으로써 사용자의 수를 증가하는 게 이 팀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팀의 경우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검색 로그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 거기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뽑아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게 검색 품질이 더 향상이 되는지, 이것을 매일 실험해보고 다양한 피처를 연구해보고 오프라인에서 그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결과가 검증이 된다면 검색 엔진에 반영을 해서 온라인 테스팅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매일매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나 KPI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요. NDCG를 올린다던가, 세션 퍼 유유를 올린다던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팀이 코어 랭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똑같은 어쩌면 내 옆에 동료가 비슷한 배경이고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아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 엔진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성능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아서 실험하고 결과를 동료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서비스를 지탱하는 그런 머신러닝 팀에서는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팀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극성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뚜렷한 목표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 잘 돌아가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그럼 이런 팀에서는 과연 머신러닝 팀, 프로덕션 머신러닝 팀은 어떻게 일하는 게 가장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니티는 자신의 머신러닝 모델이 성공적으로 서비스에 태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검색 품질을 향상을 시켜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모델 성능을 NDCG를 1포인트, 2포인트 올린다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큰 대규모 서비스에는 잘 갖추어진 프로세스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의 새로운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선 오프라인 성능 지표가 당연히 향상되어야 하면 물론이고, 온라인 A/B 테스트,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6주 이상의 온라인 A/B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모델뿐만 아니라 코드 기여가 있다면 여러 번의 코드 리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잘 짜여진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더 안정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게 또 더 중요한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대규모 서비스의 머신러닝 팀은 서비스에 나의 그런 머신러닝 피처가 반영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프로세스도 너무 길고 또 검증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조심도 많은 조심을 해야 되고 대규모의 사용자에게 반영이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2개월, 1년 반의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이프라이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기의 성과를 챙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조금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팅 같은 경우에는 IC잖아요. 개인 팀원으로서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나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IC의 성과 모델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알려진 3필러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IC의 성과는 사실 꼭 이건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적용되는 성과 모델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가치 있는 업무를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주변의 동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어, 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반대로 거꾸로 기브 앤 테이크로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데 동료의 동료의 결과를 얼마나 사용해서 리버리지해서 성공을 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임팩트, 인플루언스, 리버리지 같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는 이 세 가지 필러를 보는 것들이 이제 IC의 성과 모델이고 실제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는 연말 평가를 할 때 임팩트, 인플루언스, 리버리지를 얼마나 했는지를 세 가지 요소를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는 니틴하고 좀 다르게 좀 새로운 기능이나 UX를 만드는 머신러닝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팀은 대규모 서비스라기보다는 정말 소규모의 4명에서 5명이 되는 이런 팀에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iOS 엔지니어, 뭐 UX 전문가 이렇게 좀 배경이 너무 다른 엔지니어들이 한 팀에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스타트업이라고도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의 팀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그런 머신러닝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짧고 빠른 개발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아까 미팅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미팅을 했다면 여기서는 데일리 스크럼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서 소통을 하고 팀원들은 자기의 매니저보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리드인 리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은 디스커션을 하고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소규모의 팀이다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한다면 이 프로젝트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유대감이 깊고 의존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렇다 보니 하이어링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팀의 목표는 이전에 없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미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라면 지금 아예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그런 저희가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면 이 콜드 스타트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이제 이 리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리드니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럼 성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런칭을 할까? 물론 당연히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시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처음부터 100%, 99%의 머신러닝 모델, 빅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아직은 가설 검증의 단계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에서는 뭐 이미 공개된 모델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기에는 외부 의존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 의존도라는 게 공개된 모델을 쓰는 거는 방금 전에 공개된 모델을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했는데 이건 외부 의존도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외부 의존도라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우리 팀에서 개발하는 그런 스케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외부 의존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슈퍼브 AI에서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슈퍼브 AI에게 의뢰를 해서 저에게 100만 장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어노테이션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그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조금 어설플 수도 있고 좀 불안정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고 수집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간의 수공업처럼 이 팀 안에서 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간단한 모델 먼저 해보고 벤치마크 같은 곳에 벤치마크 셋을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먼저 우리가 현재 베이스라인의 모델이 어느 정도인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복잡한 모델을 시도하고 성능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성공을 한다면 정말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10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면 그 중에 정말 이건 20%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1개나 2개만 서비스로 실제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프로토타입을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고도화를 시키자. 이거는 될 아이디어다. 고도화를 시키자 해서 막 고도화를 해서 6개월, 1년에 거쳐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서비스 팀에 이제 와서 우리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런칭 해보죠 했을 때 이게 모델도 너무 좋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지만 그 서비스 운영 주체에서는 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도 없고 너무 좋긴 좋은데 우리는 이걸 만들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미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리고 콜드 스타트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팀에서는 그럴듯한 프로토타입이 나왔다면 얼른 서비스 주체 부서를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프로젝트 초기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었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이제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서비스 주체의 부서하고 우리의 롤이 좀 겹치고 우리는 조금 약간 좀 우리의 업무는 우리의 역할은 좀 줄어들고 이 서비스 주체 부서의 역할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당연한 고민이고 우리의 임팩트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역할이 작아질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그거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이 스몰 파이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B급팀 영역 이만큼은 80%는 이만큼 우리가 하고 20%는 다른 팀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이 정말 큰 스케일의 서비스에 우리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투입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조그만 역할을 하더라도 이 파이가 커지면 사실 저희가
가지는 포션은 사실 이 스몰 파이보다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파이를 키워서 협력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브랜트의 제가 조금 한 2, 3분 안에 끝내도록 해볼게요. 브랜트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우님 조금 브랜트는 시간 여유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생기니까 말이 바로 느려지네요. 네, 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이제 앞선 두 니틴과 리 같은 경우에는 IC, 그리고 테크리드. 실제적으로 이제 매니저라는 실제 타이틀은 아닌 어떻게 보면 뭐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팀원이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브랜트는 이 조직의 한 개발팀의 팀장,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머신러닝 팀을 보고 있고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포인트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FE,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렇게 다양한 팀으로 이루어진 그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팀의 목표는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팀을 도와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팀에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아마 혹시 이런 팀을 아마도 저희 이제 한국에는 많은 팀들, 회사들 중에서 머신러닝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다른 비즈니스 안에 AI 전담 조직이 있다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핵심 연구, 혹은 뭐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핵심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죠. 핵심 비즈니스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고 자칫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 이 브랜트는 이 팀장으로서 이런 구성원들이 좀 이런 오해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지 않도록 좀 도전적인 과제를 찾아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조직과, 사실 연구팀, 인프라팀 같은 이런 타 조직과 업무 협업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팀의 목표 자체가 다른 팀을 도와서, 그러니까 핵심 연구팀 혹은 핵심 비즈니스 팀을 도와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팀 내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팀과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게 됐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또 개발 사이클도 다르고, 하나의 프로젝트만 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사이클도 다 다르고 목표치도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가가 이제 브랜트가 가지는 고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랜트가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럼 이렇게 이 팀 안에서 서로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리틴의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젝트가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젠 브랜트는 우리 팀원들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저의 한 가지 이제 대답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오래전 이제 인터뷰 영상인데, 스티브 잡스가 이 인터뷰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통이 있어요. 기계가 이제 어떤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돌을 스톤 머신이라고 부를게요. 스톤 머신 안에 그러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그런 돌멩이들을 여러 개를 넣고, 이렇게 어떤 약간의 뭔가 윤활유 같은 걸 넣고 기계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키면 계속 부딪히면서 이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혹은 이틀 동안 이렇게 이 과정을 그대로 놔두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약간 소금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이렇게 매끈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폴리시드 락스라고 하는데, 폴리시드 락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비유는, 서로 우리가
이 구성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겠죠. 의견 충돌도 있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인데요. 결론을 내리면 저희 이 톡의 제목이 프로덕션 머신러닝 팀에서 일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프로덕션 머신러닝 팀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면 임팩트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저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글인데요. 이 좋은 매니저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임백준님이 쓰신 칼럼인데 거기서 하나를 이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좋은 매니저는 결국 후배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팀원을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저도 사실은 팀장으로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닌데요. 팀장이 되었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을 레퍼런스로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이 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중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 질문부터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 리의 경우에 아마 그 장표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리의 경우에 그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고 개선할 때 이제 많은 부분을 간의 수공업으로 진행하셨는데 혹시 돌아보면 이 부분은 외부 서비스를 썼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게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되게 좋은 질문을 너무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외부 서비스를 썼다면 너무 좋았을 거라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이제 저의 한쪽인데, 한 모습을 이제 투영한 건데요. 이제 실제로 겪었던 그런 일인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면서, 사실은 이제 외부 서비스를 사용했으면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도 너무 많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아마 또 데이터 부분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사실은 이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모든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데이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잘 모으고 혹은 이미 잘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좀 어땠을까? 더 빨리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이 팀과 이 회사는 조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 데이터를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로도 이제 이미 어떤 기능을 개발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게 조금 어려웠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예를 들면 당연히 뭐 A사니까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코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코드를 어디에다가 관리를 하나 코드 리포 어디에 관리하냐 그냥 GitHub에 관리합니다. GitHub에서 관리하고 혹은 뭐 엔터프라이즈 GitHub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온프레미스라고 하죠. 프라이빗 클러스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GitHub에다가 이제 코드 체크인하고 그러면 이 약간 아이러니한 게 모든 게 다 비밀주의인데 왜 코드는 거기 클라우드에다 올리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내부 코드 클러스터를 코드 레파지토리를 새로 만드느니 외부 클러스터를 쓰는 게 좀 더 그런 부분을 타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이걸로 표시해 주셨네요. 혹시 저희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폴리싱 머신은 뚜껑이 닫혀 있지만 우리 팀은 뚜껑이 열려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짓궂은 질문 같지만 금전적인 부분 말고 이탈하는 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팀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재웅님에게 토스하고 싶은 질문. 왜냐면 한 분도 이탈을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탈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을 너무 알고 싶고 일단 그냥 그래도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자면 좋은 팀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갖는 문화가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런 어디서 예전에 이제 본 칼럼 같은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근접적인 이슈 그런 게 아니라면 더 좋은 연봉이나 처우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면 팀원이 왜 그 회사를 떠나는가는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팀원이 팀을 떠나는 건 매니저 때문이다. 매니저 어떤 매니저의 관계가 안 좋던가 아니면 뭐 매니저가 프로젝트 때문에 안 좋은 건 프로젝트 때문에 떠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 매니저가 관리를 못한 거죠. 결국은 사람이다. 결국은 이탈하는 원인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컬럼을 봐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재웅님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의 톡이 좀 비슷한 결이고 똑같은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와 동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팀과 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 관계를 잘 지켜내는 게 아마도 이탈하는 팀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